네, 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또 월요일입니다. 네, 경제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IWM의 최종혁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어우, 오늘 연말 공휴일인데 이게 나와주셨네요. 네. 그러니까 월요일이 항상 이제 할리데이 공휴일이 많아서 맞아요. 대표님하고는 항상 네, 네. 또 월요일에 이렇게 뵈니까 저도 그 생각했어요. 맞아요. 네, 차에서 항상 내리면서 공휴일에. 네. 항상 그 월요일에 공휴일이 많아요. 이게 굉장히 많죠. 아, 네. 맞아요. 뭐 대체로 해서 놀 때도 항상 월요일 날 맞아요. 연결이 그렇죠. 돼서 노니까 네. 쉬는 날이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정보 드리러 그럼요. 또 최종혁 네. 대표님이 오셨으니까요. 네. 오늘 또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제가 우리 지난번에 리빙 트러스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어요. 예, 맞아요. 했죠. 맞아요. 네. 우리가 잠깐. 리빙 트러스트를 왜 한다고 했었죠? 그때 뭐 그 세금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그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 세금보다도 상속할 더 때. 중요한 거. 그렇죠. 네, 상속할 때. 누- 네. 물려줄 때. 그렇죠. 네. 상속 중에서도 이제 내가 재산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미국에서는 상속이 자동 상속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그 네. 법원으로 가가지고 네. 예. 캘리포니아는 이제 18만 불. 예. 예. 예전에는 뭐 한 15만 불 이렇게 했었는데 네. 지금 18만 정확하게 18만 4,500이에요. 그 이상이면 그래요? 무조건. 그 이상의 밸류가 되는 거라면은 네. 프로베이트 그 예. 유언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꽤 걸린다고 프로베이트. 하셨죠. 시간도 걸리고 그 돈도 들고. 뭐 그때 당시에 이제 네. 그 퍼블릭이 오픈이 되니까 네. 많은 그러니까 분들이 많은 이제 분들이 예, 뭐 아이고, 채권자도 나는 그냥 뭐 재산이 뭐 100만 불도 안 되는데 네.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한 20만 불도 안 되는데 뭐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적어도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 하시면 무조건. 그렇네요. 예, 캘리포니아에서 20만 불 이하짜리 집이 없죠, 거의. 네. 네. 그러면은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죠. 물론 내가 뭐 당장 죽을 건 아니라 생각하겠지만은 또 우리 일은 또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할 게 아침에 일어나면 또 아, 새로운 하루가 생긴 거 해주시면 네.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이 리빙 트러스트가 우리가 프로베이트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걸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잠깐 얘기한 게 이게 취소 가능한 게 있고 취소 불가능한 게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예. 네. 오. 리빙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리빙 트러스트는 취소가 가능해요. 그 네. 얘기는 내가 리빙 트러스트라는 법인을 하나 만들고 네. 거기에다가 내 재산을 집어넣는 것인데 나중에 그 다시 또 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베네피셔리도 내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는 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리프로베이트 과정을 이제 거치지 않는 장점은 있는데 네. 재산 보호로는 이게 또 어려운 거예요. 그걸 보호하기에는 네, 재산 보호란 얘기는 네네. 혹여나 내가 모르는 그 또 나중에 채권자가 네네.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실버분들 네네. 우리 이제 연령 되신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네. 웬만한 분들은 이제 집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예, 네. 예. 그럼 이 집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까? 아니면은 이제 나이가 들면 인컴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죠, 고민들 그렇죠.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메디케이드를 좀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메디케이드. 그렇죠? 예, 맞아요. 메디케이드? 네. 예. 네, 왜 인컴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그럴 경우에 내 집은 어떻게 할까? 그렇네요. 어디서 많이 이제 들으신 내용들은 있으실 거예요. 나중에 집을 가져간다. 맞아요. 예, 그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메디케이 빌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럼 그럴 때 우리가 내가 집도 지키고 메디케이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렇죠. 좋죠. 있으면. 네, 있으면은 있죠. 당연히 네, 알려주셔야죠. 일단 방법은 있어요. 네.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있어요. 이것도 리빙 트러스트의 하나의 종류인데 아까 제가 취소 가능한 게 있다 그랬고 예, 말씀하시죠. 이거는 취소 불가능해요. 이거는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내가 이 명의를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예. 거기에다가 다 넣고 나중에 이거는 번복이 불가능하다는 얘기. 한번 이제 만들어 놓으면 그렇죠. 네. 그럼 처음에 만드실 때 굉장히 신중하게 만드셔야 신중하게 되겠네. 베네피셔리를 지정해 가지고 하셔야 되는 네네. 것인데 물론 그 베네피셔리의 사인이 있으면은 또 가능하겠지만은 네. 이제 그게 또 쉽지가 않은 거죠. 마음이 바뀌거나 뭐 네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채권자들도 이미 명의가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대신에 나는 이게 리빙이잖아요. 예.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그 집에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살고 있는 것이지만은 이 소유권에 대해서는 넘어간 거기 때문에 그 채권자나 예. 하다못해 우리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면 나중에 그 다시 이제 다 그거를 뭐 또 말씀 그냥 그런 그쵸. 얘기 하잖아요. 토해야 예, 된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나라에서 받은 혜택에 대해서
다시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렇죠. 것인데 그 네. 돌려주는 과정이 프로베이트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과정도 다 거치지 않으니까 네, 안 해도 되고 보통 한 5년이에요. 5년 전에 이 일을 다 했었어야 되는 곳인데 네. 그 임박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또 안 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는 미리 미리 해야 2년 되는구나. 6개월, 집 같은 경우에 캘리포니아가 2년 6개월 안에 하기면 되는데 웬만한 타주 같은 경우에는 5년 전에 미리 해놨어야지만이 그게 또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는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빨리 네. 이 리빙 트러트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여기에다가 네. 집을 넣으시는 게 안전하신 거고 물론 결정을 하실 때 제대로 네. 잘 결정하시는 게 좋다는 거고요. 그럼 이거 뭐 다른 뭐 저희가 알 수 있는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리빙 트러스 똑같아요. 리빙 트러트 중에서 네. 이거는 그 취소 불가능한 거, 네. irrevocable 네. 그 트러트라고 얘기하고 네. 우리는 거기를 좀 더 이제 세분화 시켜가지고 메디케이드 에셋 프로텍션 트러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메디케이드 에셋 네, 프로텍션 프로텍션 트러스트. 트러스트. 네. 그러니까 메디케이드 네, 그래서 재산을 MD, 보호한다. MD, 뭐 AT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와, 그러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번 정해 놓으면 네. 네. 이게 번복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그 대신에 이제 다른 거에 대해서 채권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보호는 좀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보호받을 수가 있고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셋업하는 게 똑같아요, 그러면? 셋업하는 거는 변호사 연락하셔가지고 그대로 셋업하시면 괜찮아요. 다 아시니까. 음. 네. 그럼 혹시 뭐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뭐 주의될 이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미리 내가 베네피시를 지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 사전에 어느 정도의 좀 뭐 각서까지는 모르겠지만 예, 얘기를 잘 해놓으시고 이제 하셔야 네네. 되겠죠. 그렇네요. 이 그러네요. 베네피셔리 네. 문제가 또 이렇게 네. 그렇게 돼 있구나. 하지만은 내가 재산을 어차피 내가 상속이란 얘기는 내가 사망한 다음에 이 재산이 내가 아끼는 뭐 가족이나 누구한테 가야 되는 것인데 그거를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니까 좋죠. 그러면 이제 살아 있을 때까지는 내가 다 프로텍션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그때 이제 네. 효력을 발휘해서 네. 네. 플러스 메디케이드 혜택을 또 그대로 받는 것이고요. 그것도 뭐 만약에 네.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중을 기해서 세럼만 해놓으면 네. 훨씬 더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필요에 따라서. 네. 그렇게 하고 자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 상속 재산이 뭐 1,206만 불이 안 되는 경우에는 네. 이것도 개인이 텍스에 올라간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대로 만약에 부모님께서 이 집을 뭐 50만 불에 샀어요. 네네. 근데 사망 시점이 뭐 100만 불이 됐다 하더라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개인이 텍스에 대해서는 다 면제가 되는 거니까 자녀분들도 좋죠. 텍스도 안 내고. 네. 뭐 괜찮네요, 그것도. 네, 그렇죠. 괜찮기 때문에 일단 뭐 리빙 트러스트에 대해서 많이 그 들어보셨을 분들 네네. 이제는 한 번쯤은 한번 전화하시거나 문을 두드리셔가지고 내가 재산이 있고 집이 있으니 한 번 네. 정도는 한번 상담을 받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겠죠. 꼭 좀 다 음.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강력하게 추천해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리빙 트러스트 안에 넣을 수 있는 게 있고 또 없는 네,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전에 이제 금융재산 다 넣을 수 라이프 있고. 안 된다고 그러셨었고 그냥 리빙 트러스트를 셋업을 할 때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이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 취소 불가능한 거에다 넣으시면 이유는 뭐냐면 재산 프로텍션 기능이 예, 좀 예. 더 많아요. 음. 많고 네네. 여기다 집 같은 경우도 집어넣고 뭐 자동차 뭐 이런 것들 다 다 넣으시고 넣으시고. 하다못해 뭐 내가 사랑하는 뭐 이렇게 네. 그 애견 애견. 네 애견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소유권이 있다면은 넣을 수 있고 오. 또 애견을 하나의 또 베네피시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시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아니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예전에 예, 뭐 예. 유명한 연예인이 네, 맞아요. 이제 네네. 자기 아끼는 네네 대신에 맞아요. 그 이제 신탁 관리인을 지정해가지고 맞아요. 또는 미성년자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도 음. 누군가의 관리자를 지정해서 이 자녀가 다 클 때까지 이 재산을 한꺼번에 주지 말고 오. 이렇게 나눠서 저는 지금 그 네, 말씀을 그런 것도 하시니까 있어요. 지금 번뜩 네.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네. 뭐 다들 안 그렇지만 이제 자녀분들 중에 약간 네. 그 미성년자도 있죠. 미성년자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 그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아프신 분들 그런 아니면 분들도 따로 이제 지정을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신탁을 우리 마음은 좀 아프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네. 지적 장애를 예, 앓고 예, 예. 있는 자녀분이 네. 있어요. 있어요. 나이는 벌써 그 이미 성인인데 걱정 굉장히 많이 그렇죠. 하실 거란 네. 말이에요. 그 아이를 뭐 정말 성인이 돼가지고 예, 30, 40이 돼서도 부모님은 이미 벌써 60, 70이 되셨고 그러니까요. 네. 아이는 이제 걱정되죠. 자녀분은 그러면 이 아이를
내가 누군가가 계속 돌봐야 그러니까. 되는데 네네. 나는 먼저 네. 또 세상을 나이가 또 되니, 네, 그렇게 될 세상을 거고. 뜰 네. 확률이 좀 많고. 확률이 많으니까 그럼 그럴 때에도 이제 이 트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오, 그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왜냐하면 이 아이를 또 누군가가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죠. 자녀분을 네. 돌봐줄 누군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네. 이걸 법적인 장치를 만드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꾸준히 한꺼번에 누구한테 돈을 주게 되면 관리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계속 생활비, 뭐 네. 누군가가 케어기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계속 만들어주는 거. 네. 야, 그런 거를 생각하면 정말 꼭 만들어놔야 되는 게 이 리빙 트러스트 리빙 아닌가 생각이 트러스트. 드네요. 맞습니다. 또. 네. 그 적어도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네네. 에브리바디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비용 이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보통 한 뭐 변호사님한테 맡기면은 네. 2,000불 정도에서 안판에서 그래도 가능하고요. 예, 케이스가 복잡하다면 좀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네네. 그냥 간단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되고요. 네. 딱 무조건 뭐 변호사님한테만 맡길 그 이유는 예. 없어요. 네. 만약에 주변에 이제 뭐 CPA 분이나 아니면 또 법무사 분들한테도 맡기셔도 괜찮고. 네. 그렇게 셋업을 할 네. 수 있으면. 근데 이제 그래도 가장 그래서 법을 잘 아시는 분한테 네.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제일 낫겠죠. 그렇군요. 야, 이런 얘기도 이제 최정국 대표님이 이제 전체적으로 대표님도 좀 도와주시나요? 네, 저희랑 같이 있는 그 로펌이 있어요. 네, 그래요? 그 유산 상속 리빙 트러스트 전문 로펌이 있기 때문에 네네. 예, 저희가 파트너십으로 해서 저희가 네. 도와드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그분들 이게 저희가 에셋 플래닝이라고 얘기해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에셋 플랜을 한다 해가지고 에셋 플래닝이 있고요. 네. 저희는 에셋 플래닝 플러스 파이낸셜 플래닝을 같이 하니까 훨씬 예. 낫겠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재산들 다 어떻게 하면은 네네. 잘 정리하고 또 안전하게 이거를 굴리고 예. 그 다음에 안전하게 또 내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넘기는 것까지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제가 좀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걱정하셨던 부분이 아까 그 말씀하신 메디케어 그 부분에 네. 대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맞아요. 하시거든요. 네. 내가 혜택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네. 되면은 다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방법이 있네요. 네. 음. 그렇다고 이거를 자녀분한테 미리 다 넘겨주신 분들도 계세요. 모르니까 그냥 예, 자녀 이름으로 다 넘겨놓고 나중에 이제 효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솔직히 그거는 제가 정말 추천하지 않아요. 그거는 네네.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아니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 아들은 믿을 수 있는데 며느리를 못 믿겠고, 네. 내 딸은 믿을 수 있는데 사위도 못 사위도 믿겠고, 못 뭐 이런 믿겠고. 얘기 하잖아요. 네. 농담 삼아서도. 네. 네, 그런데 이거는 뭐 본인이 가지고 계실 때 네.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뭐 최종 대표님이랑 같이 상의하시면 네, 맞아요. 뭐 어떻게 네. 될지 방법이 나오니까 네. 일단 상의 한번 하시면 그럼 중간에 저희 전화번호 하나 안내해드리고 계속해서 얘기를 좀 나눠봐야죠. 네, 저희 전화번호 213 네. 437에 네. 9911 9911. 네. 네. 213437에 9911로 이제 네. 문의하셔서 상담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리빙 트러스트 메디케어에 관해서 또 얘기를 네. 나눠봤는데 계속해서 얘기를 좀 나눌까요? 아니면 또 제가 오늘 좀 또 꼭 좀 드리고 싶은 아, 얘기가 예, 예. 요즘 집을 사시는 분들 중에서 좀 약간 힘드신 게 뭐냐면 네. 그 혹시 들어보셨나요? 앞으로 주택 보험이 보험사들이 안 받는다고 들어주지- 그래, 안 안 받는다는 받는다고 얘기. 뭐 그런 얘기 있어요. 주택보험을요? 예. 네, 주택보험을. 네. 네. 그런 얘기 좀 기사로도 많이 나왔어요. 기사를 많이 예, 예. 들으셨을 거예요. 예, 예.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예, 정리해드리려고요. 예. 네, 네. 네. 일단 집을 사게 되면 우리가 보험을 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캐시를 사게 되면은 내가 들든 안 들든 상관은 음. 없어요. 근데 론을 통해서 집을 사게 되면은 네. 무조건 론 회사가 네네. 보험을 들게끔 그렇죠. 해요. 네네. 근데 내가 보험을 들려고 했는데 네. 보험회사를 찾아보니까 보험회사가 들어주지 않네요. 그럼 어떻게 하고? 하겠어요? 그러면 보험회사를 내가 찾아야 되죠. 예, 예. 그렇게 근데 있겠죠? 메이저 보험사들이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 점점 주택보험을 안 들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예, 예, 맞아요. 이미 기존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리뉴를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리뉴를 하다가도 만약에 클레임을 좀 걸고 네. 몇 번의 집 보험 혜택을 받았다면은 그다음에 또 리뉴를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 그리고 새로 집을 사신 분들이 네. 이제 보험 이제 견적을 요청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야, 이유인즉슨 황당하다. 뭐냐면 왜 그럴까? 캘리포니아가 일단 네. 화재가 좀 그렇죠. 지금 많죠. 산불이 특히나 산불도 굉장히 많고 많죠. 그다음에 어떤 지역은 이제 홍수도 홍수. 있고 또 뭐 약간의 사건 사고가 좀 네, 많은 사건 사고가 곳이죠. 네. 근데 도난 더 사고. 이제 그런 거는 뭐냐면 캘리포니아가 지금 집들을 많이 짓고 있어요. 예, 예. 짓다 보니까는 좀 약간 솔직히 부실 공사들도 많이 있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집의 이제 연령이 네. 높은 그러니까 오래된 집들도 오래된 많이 집들. 있고 그러다 노후된 보니까, 네, 노후된 네, 것도 있고 건물들.
물론 그 뭐 플로리다 같이 여기가 많이 그 털마잇이 많은 건 아니지만 예, 예. 그래도 털마잇도 있고 있어요. 예. 맞아요.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보면은 보험비를 받는 것보다 보험 그 혜택을 줘가지고 돈이 나가는 게 이제 수지 타산에 맞지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야, 아니 그러면 이 지금 집을 사가지고 보험을 들어서 그리고 이제 론 컴퍼니에서는 그걸 들으라고 네. 하는데 네. 이제 집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황당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솔직히 주정부가 좀 예. 움직일 필요는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네. 뭐 저희 개개인은 힘이 없지만은 주정부 차원에서 집을 사고 론을 받아가지고 네. 보험을 들어야 들으려고 되는데. 하는데 무조건 들어야 되는데 네. 이럴 때는 주정부에서 좀 힘을 써줄 필요가 네. 있는 거죠. 있는 거고. 야, 이렇게 되면은 그 만약에 그 보험을 이제 찾아서 들게 되면 보험료도 올라가겠네요. 보험료가 많이 보험료가 엄청 올라가고요. 올라갈 것 같아요. 메이저 보험사는 아니지만은 이제 또 예, 약간 예. 작은 보험사들이 또 들어줄 수 있지만은 예. 보험료를 높이 책정하겠죠. 높게 책정하고. 아니 그런데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메이저 같은 경우는 워낙 큰 보험회사니까 좀 네. 걱정이 없는데 네, 그 좀 밑에 쪽에 있는 회사들은 네. 야 이게 자산이 좀 충분히 있는 회사인지 아니 그러기도 하고 음. 내용을 봤을 그러니까. 때 네. 뭐 정말 정작 제대로 된 좀 네.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네. 거보다는 네. 뭐 너무 커버 내용이 말도 안 된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비용을 많이 청구를 하겠죠. 그러니까요. 프리미엄을. 예, 아, 예.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물가가 올라가는. 그러니까요. 아, 예, 그러니까 거기서 저희한테는 나오는 별로 안 좋죠. 함께 파생되는 네. 문제군요. 열심히 하셔서 야 이제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고 집을 네. 마련했는데 이 보험 때문에 또 그럼 또 네. 그것도 또 걱정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게 이제 경제를 볼 때 네. 물가가 내려갈까? 솔직히 물가가 내려갈 거는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가가 올라가는 그 상승률, 네, 예. 요게 내려가면 내려갔지. 이미 올라가 있는 그 가격이 내려가는 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미 벌써 팬데믹 우리 다 끝났잖아요. 팬데믹 때 음식값 네, 예. 올랐잖아요. 식당에서. 그렇죠. 메뉴가 다시 내려갔나요? 아니요, 안 내려갔어요. 안 내리죠? 네, 안 절대. 내려갔어요. 그렇죠. 네. 그때 많이 올랐어요. 정말. 뭐 정말 많이 올랐어요. 깜짝- 껑충껑충 한 예. 세네 번씩 막 올렸죠. 네. 그한 3년 사이에 뭐 한 3불, 4불 정도가 더 올라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꽤 많이 하지만은 올라갔어요. 지금 내려가진 않고요. 안 아니 내리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네. 가스비가 하고 똑같은 거요. 그렇죠. 맞아요. 올라갈 때는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데 내려갈 네. 때는 아예 내려가질 않아요. 네. 그러면 물가가 내려간다는 걸 우리가 뭘로 볼 건가? 그러면 그 물가의 상승률이 네. 지난 연도에 우리가 8.7%가 올랐어요. 그러면 이번 연도에는 이제 얼마큼 오를까? 한번 뭐 한 4에서 5 정도 오르면은 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원래는. 네. 그럼 네. 물가가 떨어진 건 아니지만 물가 지수가 네. 좀 떨어진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봐야 뭐 8.7에서 올랐는데 네. 뭐 오른 게 그만큼 올랐는데 네. 폭이. 그렇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지금 보험료나 이런 것들은 올라가게 되면 금액이 올라갔으면 올라간 금액이 다시 내려가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내려가 맞아요. 줘야죠. 내려가지지가 않아요, 근데. 야, 그러니까 이게 네. 무슨 올려주죠.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하신 주택뿐만이 아니라 일반 자동차 보험도 다 보험도. 올랐으니까. 네,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물가 자체는 계속해서 올랐던 거죠, 사실은.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해야 될 거는 뭐냐? 네. 물가가 내리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인컴을 올려야죠. 아, 늘 만들어서 네, 좀.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지금 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다들 네. 답답하고 속상한 네. 마음들 그러니까요. 계신 거죠. 네. 야, 이게 좀 다시 인컴을 좀 늘린다. 이것도 참. 그러니까 야. 저는 사실 오늘 한 대 이렇게 탁 맞은 느낌이 물가가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그럼 뭔가 좀 달라지겠지. 네. 그렇다고 렌트값이 내려가는 것도 아닐 맞아요. 거고요. 지금 집값도 지금 안 내렸죠. 네. 지금 집값 애스킹 프라이스보다 다 올라가서 오퍼를 내도 지금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지금 셀러스 마켓으로 부동산 아, 전문가들은 다시 또. 보고 있어요. 오.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다 예, 그렇게 예. 되고 있어요. 이거 지금 뭐 요즘에 보면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서도 네. 자꾸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이제 금리 좀 덜 올리겠다, 뭐 네. 고정을 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사실상 저희 그 실물 경제로 해서 저희한테 느끼는 체감 경기는 네. 아직까지도 너무 너무 높아요. 너무 높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뭐 하나 살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 그 융자하시는 분들 얘기를 네, 예. 들어보면은 오히려 요 금리가 뭐랄까 예, 그냥 평준화가 정상, 되겠다. 정상 금리가 될 아. 거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뭐 18% 이상도 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난 3에서 4 정도에 있던 게 워낙 낮은 거였다. 네네. 그래서 지금 한 5, 6 정도가 어느 정도의
그 평균 평균이라고 에버리지 생각한다. 한 거죠. 이자가 되지 않는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는 물가도 그만큼 이상으로 항상 올라가요. 금리만큼이나 물가가 같이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면은 솔직히 암울하죠.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다 인건은 보니까 안 진짜.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네. 일단 그래서 이러한 뉴스나 이런 걸 보면은 솔직히 안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또 네네. 그것도 네. 사실은 또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야 뭔가 돼요, 솔직히. 뭐 빨리 받아들여야 예, 돼요. 뭐 외면한다고 그렇죠. 저희가 뭐 어디 우주 달나라에 가서 그런 건 네. 아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빨리 받아들이고 네. 내가 계획을 세워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셔야 되는 거고 외부 환경을 기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그렇죠. 네. 내 스스로가 나서서 지금 네. 찾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고민 많이 하시고 네. 아까 우리 리빙 트러스트 얘기하고 또 메디케이드 트러스트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계속 찾으셔야 돼요. 내 그러니까 재산을 맞아요. 뭐 관리하고 또 지킨다. 지키고 하는 것들은 또 불리는 것들도 계속 공부하고 그것 찾고 하셔야 또한 돼요. 돈 버는 일이 아닐까 네,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그러면 지금 시기에 만약에 내가 집을 가지고 있어서 네. 만약에 그 에퀴티가 좀 있어요. 네. 그럼 그거를 이제 살짝 빼가지고 다른데 뭐 좀 금리 좋은 데다 투자를 한다.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 하지만 건가요? 에코리 금리가 또 높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하겠네. 네. 만약에 에코리 금리보다도 더 나은 수익률이 있는 게 있다면 그러면은 하면 좋겠는데 일반 그 은행권 금리는 에코리 금리보다는 또 높겠죠. 다르죠. 예. 네, 그렇겠네. 근데 빌리는 금액이 더 세죠. 은행에서는 그렇죠. 당연히 높은 이자로 빌려주고 그렇겠죠. 낮은 이자로 주겠죠. 네네. 그럴 경우에는 내가 정말 그 뭐 비즈니스 확실한 비즈니스 투자처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하시려고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않고는, 그냥 지금은 사실상 제가 물을 살짝 걸어 잠그고. 맞네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좀 일을 좀 더 하더라도 네. 인컴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을 찾는 네. 게 네. 그게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부채가 있는 분들은 무조건 부채부터 먼저 줄이시는 거. 그걸 먼저 갚아 나가시고. 항상 우리 우리 투자의 규제 워런 워런 버핏, 버핏 네. 하는 얘기가 부채를 줄이라. 맞아요. 그게. 부채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좋은 부채, 나쁜 부채가 있다고도 얘기하세요. 네, 뭐 부채도 재산이다. 그렇죠. 예, 뭐 부채도 그런 거. 재산이다. 이제 그거는 이제 낮은 금리 할 때, 낮은 그렇죠. 금리 빌려가지고 투자해서 할 때이지. 그때는 이제 지금은 고금리일 경우에는 부채를 늘려서 네네. 그 돈을 빌려서 하는 거는 아무도 그렇죠. 추천하지 않아요. 요즘에 크레딧 카드 봐봐요. 이자가 얼마인데요. 와,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네. 크레딧 카드 갚지 않으면은 최소한 뭐 13에서 한 25% 네, 예. 정도의 이자를 계속해서. 부담하는 거예요. 원금은 줄지 않고 맨날 그냥 이자만 그러니까 갚다가. 똑같은 그렇죠. 거죠. 맞아요. 매달 갚는데도 똑같은 네.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채 무조건 줄이셔야 되는 것이고. 네네. 그다음에 크레딧 카드는 꼭 있어야 돼요. 나중에 론을 빌리실 때. 그렇겠죠. 맞아요. 그래야지 뭔가 크레딧- 내 예. 크레딧을 쌓기 위해서 하지만 그 크레딧 카드를 항상 내가 정하셔가지고 네네. 30% 밑으로 이상은 그냥 무조건 항상. 쓰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야, 또 오늘 또 월요일 날 또 최정욱 대표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또 어느덧 다 됐어요. 네. 뭐큰 울림 하나 주고 가십니다. 네, 네. 지금 일단 물가가 네. 내릴 거, 예, 네. 생각도 하지 말고, 네. 네, 인컴이나 뭔가 또 은퇴 계획을 좀 짧게 잡으셨다면은 그래도 네. 조금 더 소일거리를 찾으시고 네. 뭔가 내 재산을 지키는 그런 네. 방법에 더 몰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혹시 청취자분들에게 네, 네. 일단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다 건강 네. 최대로 내가 그 포커스해야 될 거는 건강인 거예요. 사실 그렇죠. 건강하지 맞아요. 않으면 네네. 뭔 소용입니까? 예. 네, 건강에 유의하시고 네. 네. 또 외부 환경에 우리가 좌지우지되지 흔들리지 않고 말고. 예, 내가 내부 환경을 바꾸겠다 네네.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전화번호 213-437-9911로 최정욱 네. 대표님하고 문의하실 분은요. 전화하시면 되고요. 네, 뭐 전반에 관해서 네, 그렇죠. 예, 네. 재정 전반에 관해서 컨설팅을 해주시니까요. 네, 네. 최정욱 대표님과 또 멋진 미래를 한번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IWM의 최정욱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